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 꼬마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오셨고, 오늘도 아마도 뭐 시작부터 몰입이 엄청나게 되는 동네 꼬마님의 이야기일 텐데, 오늘 이야기는 현실 공포일까요? 아니면 하이브리드일까요? 귀신 얘기일까요? 완전히 현실 공포입니다. 아, 좋아. 네. 갑시다. 그러면 현실이 이분 때문에 네. 무서워집니다, 여러분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동네 꼬마요. 이것도 진짜 우연찮게 들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그쪽 일을 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또 소시적에 쉽게 좀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웃거리는 업계 중에 하나가 대부업 쪽이 있어요. 아, 그래요? 기웃거려요, 그냥? 뭐 인맥 타가지고 그쪽에서 일을 하면은 아무래도 오. 알바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을 버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쪽에서 일했던 사람이 들려준 얘기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대부업, 그 다음에 전당포. 저는 이런 곳이 굉장히 돈이 많은 분들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쩐주들이 있대요. 돈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이 대부업 사장도 그분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더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 빌려가지고 이 쩐주한테 이자를 얼마를 주고 이거를 또 더 높은 이자로 빌려줘서 자기가 돈을 버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의 쩐주분에 대한 얘기예요. 예. 지금부터 이 일이 있었던 거는 오래된 얘기는 아니에요. 10년 안짝입니다. 10년 안짝에 얼마 안 된 얘기고, 그때 당시에 40대 초중반의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어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뭐 잘 살거나 또 못 살거나 이랬던 건 아니에요. 되게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고, 어린 나이에 소시적에 이런 일을 할까 저런 일을 할까 기웃기웃 하면서 회사에서도 일 좀 하다가 나가가지고 소규모 창업을 좀 알아보다가 그냥 네. 우리네 인생하고 다 비슷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아버지가 죽여주는 인맥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친한 친구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다니시는 한끗발 하시는 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풀어먹는 게 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그 연이 존재를 하는데 일단은 지연이 낀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명절에 시골로 내려오니까, 고향으로 내려오니까 그분도 어렸을 때 여러 번 봤대요. 진짜 자주 봤고 예. 삼촌이라 불렀는데 그 삼촌분이랑 해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저녁밥 먹고 술 한 잔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얘기를 하더래요. 야, 똘비야, 너도 이제 일 좀 해봐야지 않겠냐. 그러지 말고 삼촌이 도와줄 테니까 하청 일을 좀 해봐라. 네가 창업을 해가지고 내가 밀어줄게. 이런 얘기가 한 번 나왔는데 똘비가 그래도 머리가 번쩍이고 추진력이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게 이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추진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아버지를 통해서 몇 번의 조언을 더 구하고 일을 구체화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버지 돈, 자기 돈, 그 다음에 어디 나라에서 이렇게 뭐 싸게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창업할 때.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어떠한 사업체를 하나 차렸어요. 근데 대기업하고 다이렉트로 다이다이 치기에는 너무 회사가 작으니까 하청업체 하청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회사를. 근데 좋은 거는 제일 위에 있는 저 대기업에 계신 분이 내가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똘비 회사는 나날이 번창을 하는 거예요. 점점 매출도 올라가고 회사 규모도 좋아지고 하청의 하청이지만 자기 바로 위에 있는 그 하청업체가 함부로도 못하는 네. 상당히 괜찮은 그런 일을 하면서 회사 규모가 커졌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다른 큰 기업에서도 컨펌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회사 규모까지 키운 거예요. 상당히. 우연찮게 추진한 이 일이 똘비는 인생에 굉장히 큰 터닝포인트가 됐고, 나이가 40 초중반이 됐을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당시에는 똘비가 상당히 괜찮은 부를 이룬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한 6, 7살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고, 결혼도 하게 됐고, 아기는 없었지만 와이프도 상당히 미인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 생활도 안정이 됐었고, 뭐 하나 남부러울 거 없는 삶을 영위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많은 대표님들의 성향이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은 총무팀이나 아니면은 뭐 자금팀이 일괄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회사 돈을. 네.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자금팀도 자금을 관리를 하지만 대표님도 자금을 만질 수 있게 법인의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다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이 볼 수 있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OTP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것도 싹 본인이 회수를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검수도 한 번씩 하는. 예. 크게나마 꼼꼼하게 못해도. 그럴 정도로 꼼꼼한 사람이었는데 와이프가 자주 처갓집을 갔었다 굴더라고요. 뭐 유부남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와이프가 처갓집 간다 그러면은 표정은 울고 있어도 속에서는 이제 막 환호를 좀 하는. 좋다. 와이프 갔다. 오늘 집에서 좀 쉬고 술도 나가서 좀 걸판지게 먹고 좀 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 술 걸판지게 먹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푹 퍼질러 자고 딱 일어났는데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미친 듯이 찍혀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회사더래요. 뭐야, 왜 회사에서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찍혀 있냐 하고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김 과장 뭐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대표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뭐가 난리가 났는데 회사 법인 계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계좌가 비었다고. 예.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꼴딱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PC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인터넷 뱅킹 접속을 한 거예요. 진짜로 돈이 다 털려 있더래요. 그리고 개인 계좌에 있는 돈도 다 털려 있더래요. 예.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은행에다가 뭐 싹 땡긴 걸로 돼 있고 진짜 이 법인에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란 현금은 다 털어버렸더래요.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두 푼도 아니고 난리 났다. 그래가지고 씻지도 않고 회사로 놀러 간 거예요. 똘비가 막 앉아갖고 확인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회사 내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바로 일단은 신고를 했죠. 당연히 신고를 해놓고 회사 직원들을 막 추궁하고 하는데 회사 직원들은 할 말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체할 수 있는 OTP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대표님이 다 가져가시지 않았냐. 항상 그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근데 대표도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이 다 갖고 있긴 해요 지금. 아 미치겠다. 나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일단은 신고를 해놨으니까 좀 기다리자.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일단은 알아낸 게 하나가 있어요. 처음에 이게 인터넷 뱅킹으로 돈이 송금이 됐던 게 맞고 어디서 송금이 이루어졌는지 대략 알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본인 집이 가장 유력했다 그러더라고요. 똘비의 집이. 근데 똘비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본인이 컴퓨터를 만진 적도 없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미쳐버리겠다. 곧 있으면은 다른 업체들 돈도 줘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나가야 되고 통장 잔고가 완전 빵으로 비어버렸으니 네.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숨 쉬고 있는데 와이프가 아니 무슨 일이냐고 막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이 이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얘기를 했대요. 아 회사에 진짜 난리가 났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가 좀 급한 상황이니까 당신은 그냥 처갓집에 좀 더 있어라. 내가 상황 정리 좀 되면 와라. 그렇게 말해놓고 그냥 여기저기 이제 돈을 좀 빌리러 다닌 거예요. 예. 당장 틀어 막아야 될 돈들을 틀어 막아야 되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대출을 달라고 말하기도 힘든 이유가 곧 얼마 안 있어서 공장 규모를 키우기로 지금 진행 중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신을 잘못 일으키면은 지금 곧 있을 공장 확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개인 차입을 들여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차입금을 좀 알아보러 다니면서 이제 본인이 사업을 어느 정도 잘 했으니까 믿고 몇 군데에서 돈을 넣어주고 했는데 이게 주변에 뭐 재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액수가.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화를 막 돌리다가 그래도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명한테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친구는 사업도 좀 하고 있고 하니까 전화해가지고 야 누구야 나 이거 조금만 도와줘라. 상황이 이래저래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니도 알잖아. 몇 바퀴 구르면 어찌됐건 다시 활성화는 된다. 네가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친구가 너 어쩌다가 상황이 그렇게 됐냐. 일단은 알겠다. 나도 돈을 좀 알아볼 테니까 일단은 나는 없다가 아니고 알아볼 테니까 일단 급하니까 다른 쪽도 좀 알아봐라. 상당히 호의적으로 많이 도와주려고 나선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몇 군데 더 알아보고 호의를 보였던 친구가 어느 정도 큰 돈을 준비를 해줘가지고 일단은 한 번을 틀어 막았대요. 이거를. 근데 이게 당장 이번 달도 아니고 진짜로 앞으로 열흘 보름 틀어 막아야 될 돈만 겨우 틀어 막은 거예요 지금. 아이고.
다음 돈들이 들어오려면은 앞으로 한 달 이상이고 이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당장 몇 가지는 빵꾸가 터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막 미친 듯이 굴리고 있는데 돈을 좀 해준 친구, 그 친구 이름은 뭐 철현이라고 할게요. 철현이가 술 한잔 먹자고 연락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서 야 이거 일단 신고는 해놨는데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자금이 여러 개의 계좌로 동시에 송금이 되고 송금이 된가 동시에 그쪽 계좌에서는 전부 다 현금으로 인출이 됐다고 한다. 이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잡기 힘든다고 나도 들었다. 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은 그냥 큰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좀 더 보완해. 네가 신경을 써라. 여기에 계속 네가 생각을 하면 미치니까 그렇게 잘해라. 조언도 많이 해주고 이 친구가 많이 의지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만나고 혼자 빈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털썩 앉자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보가 될 수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도 포맷을 하고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 정리를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와이프한테 또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오더래요. 여보 받으니까 집에 들어왔냐고. 들어왔다고. 어떻게 일은 잘 처리했냐고.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놨는데 당장 이제 좀 있으면 걱정인데 좀 어려운 얘기를 했대요. 와이프한테. 예. 처갓집에서 조금만 돈 좀 끌어다 쓰자 얘기를 했대요. 그때 와이프가 알았다고. 그럼 일단은 아빠한테랑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그런데 당신도 알지 않냐고.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닌 거 알지 않냐. 얘기는 해보겠다. 근데 이제 장인어른이 가용해줄 수 있는 돈이 한 방짜리 돈도 안 되더래요. 한 번 이렇게 쏠 수 있는 돈 뭐 택도 없고 다 놔둬라. 그러면은 처갓집은 놔둬라. 거기까지 손 댈 거 없이 놔둬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며칠 지나고 와이프도 올라오고 이제 약이 오르니까 똘비 입장에서는 왜 이 일이 터졌나 이걸 알아보는데도 막 집중을 하면서 어디까지 좀 부탁해서 알아봤냐면은 쉽게 표현하자면 흥신소죠.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곳까지 조언을 구하면서 막 눈이 돌아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그렇게 막 들쑤시면서 알아보다가 자기가 아는 어떤 형님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이 형님이 또 이쪽 관련해가지고 알아봐줄 수 있다 얘기를 해가지고 범죄 집단을 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쭉 있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똘비가 형님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컴퓨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형님 같으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해는 안 되는데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집을 한번 좀 잘 찾아봐라. 예. 집이라는 공간이 세상에서 제일 개인적인 공간이고 안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금이 가기 시작하면 제일 무서운 공간이 집이다. 그러니까는 집을 먼저 꼼꼼하게 찾아봐라. 일단은 니네 집에서 그게 이루어졌다며. 잘 한번 집부터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가봐라. 네가 부탁한 건 나는 나대로 알아보마.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와이프랑 잘라고 누워있다가 잠이 오간대요? 이 상황이 이런데? 베란다 나가가지고 베란다에서 담배 한 대 뻑뻑 빨고 나와가지고 괜히 이 형님이 말한 게 생각나가지고 집안을 막 여기저기 이제 본 거예요. 그냥. 근데 뭐 매일 보는 집 뭐 달라질 게 있겠냐고요. 근데 부엌 찬장 쪽에 카메라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일단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는 자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막 카메라를 뜯으려고 봤더니 막 선도 연결이 돼 있더래요 뒤에.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진도 찍고 일단 선은 뜯어버려가지고 놔둔 상태에서 본인 가방에 넣어가지고 바로 다음날 아침 날 밝자마자 그거 들고 나간 거예요. 이게 뭔지 확인을 하려고. 확인을 해보니까 1세대 홈캠이었던 거예요. 그게 홈캠이 도입이 돼가지고 활성화가 이제 조금 되던 시기에 이게 홈캠이라는 장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홈캠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홈캠은 누가 설치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통신사에서 설치를 해주는 거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이상해가지고 알아본 거예요. 막 알아봤더니 우리 집에 홈캠을 개통한 사람이 있어요. 와이프가 홈캠을 개통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머릿속에 이제 막 갑자기 이제 혼란스럽죠. 와이프가 나를 매기는 건가 지금 이게?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막 고민을 하는데 와이프한테 가서 이거를 막 물어보려다가 일단 한 번은 참고 철현이 친구를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래저래 해가지고 형님한테 조언 듣고 알아보니까 이런 홈캠이 집에서 나왔다. 이게 있는지도 몰랐다. 물론 이게 홈캠으로 뭐 이게 돈을 보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괜히 이거 보니까는 내가 지금 신경이 쓰이는데 이거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자꾸 의심이 커진다 지금.
그러니까는 철현이란 친구가 홈캠이 집에 네가 모르는 캠이 있었다고? 야, 이건 좀 희한하다. 위치도 희한하다. 숨겨놓은 거잖아. 저기 찬장 위에 있었으면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 와이프한테 그냥 경찰에서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고 와이프 명의로 된 계좌를 다 뽑아라. 그리고 전화통화 내역도 뽑아서 제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라. 경찰 핑계를 대라. 그래서 야, 일단 그렇게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의심하면 안 되지만 야, 이거 좀 근다. 그래서 집에 가서 와이프랑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이래저래 하고 홈캠이 나왔는데 당신 홈캠 설치했었지?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했다고. 저거 왜 설치했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솔직히 당신이 바람 피는가 이런 거 솔직히 의심 들었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사람아, 바람을 펴도 내가 집에서 피겠는가? 어찌 그렇게 생각하는가? 참, 나 너무 놀랬고. 그러면서 일부러 크게 내색은 안 했대요. 뭐 그건 그렇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일단은 내 것도 포함이고 당신도 모든 전 계좌 최근 1년간 거래 내역서하고 통화 기록 석 달치인가 몇 달치인가 그거 갖고 오라니까 당신도 조금 서류 준비 좀 해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직접 똘비가 와이프를 데리고 은행을 돌기 시작한 거예요. 서류를 띠러. 왜냐면은 이제 어떠한 계좌는 안 밝힐 수도 있으니까 뭐 내놓으라는 은행은 다 돈 거예요. 다 돌아가지고 확인을 다 하고 했는데 일단은 와이프한테 서류를 싹 받아가지고 와이프는 집에 내려주고 똘비가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차에서 막 서류를 본 거예요. 서류를 막 보는데 일단은 똘비가 모르는 돈도 없고 여기에 전혀 의심할 여지가 1도 없었어요. 계좌에는 모든 계좌를 통틀어서 통화 내역도 싹 보니까는 자기가 다 아는 사람들이요. 그냥 뭐 장모님, 장인어른, 친구 누구 다 아는 사람. 내가 괜히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구나. 의심할 사람이 따로 있지. 어떻게 내 안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 진짜 이러면 내가 벌 받는다, 벌 받아. 미안하다. 그러면 서류 한쪽에 던져놓고 철현이란 친구를 또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현아, 내가 다 확인해봤는데 이거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내가 이거 괜히 헛물 킨 것 같다. 와이프한테 좀 미안하네. 얘기를 하니까 철현이가 야, 그래. 그건 그렇고 네 돈은 어떻게 막을 거냐. 생각은 한 거 있냐. 그러니까 미치겠다. 야, 저 도와준 김에 좀 더 도와줘라. 내가 이자 잘 쳐서 줄라니까 좀만 도와줘라. 그러니까는 철현이가 나도 구하는 데까지 내 거 딱 털어서 너 여기 도와준 거라고. 근데 철현이가 이제 만들어줬던 돈이 엄청 큰 돈은 아니었어요. 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도와준 거라고. 내가 뭔 돈이 있냐고. 나 돈 없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뭐 너한테 그래도 빚 졌지. 큰 빚 졌지 저번 날에도. 하는데 철현이가 야, 똘비야, 너 요새 잠은 제대로 자냐? 그러더래요. 잠이 와야 자지, 인마. 미치겠다, 그러니까. 너 술 앵간히 처먹지, 지금? 미친 듯이 처먹지, 그러니까는. 술을 먹어야 한숨이라도 자지. 너 같은 맨정신에 잠 자겠냐? 그러니까는. 너 화장실 가갖고 네 면상 한 번만 거울로 봐봐. 네 얼굴 색깔이 어떤가? 너 이러다 죽어, 이 새끼야.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굴을 이렇게 막 만지는데 거칠거칠 하더래요. 나도 내가 어쩌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말이야. 미치겠다. 그러니까 철현이가 우리 아버지 아시는 분도 뭐 그러고 하는데 다 이렇게 큰 기업 만들 때는 한 번씩은 이렇게 위기가 온단다. 거기서 첫 번째 건강을 네가 잘 차리고 있어야 다시 일어나든가 뛰든가 구르든가 하는 거지 임마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맙다. 아무튼 내가 잘 관리할게. 그랬더니 철현이가 관리고 너 당장 일어나라고. 왜?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철현이가 지차에 딱 태우더니 막 가더니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더래요. 딱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진찰실 딱 들어가니까는 의사 선생님하고도 이제 옛날부터 알았는가 편하게 인사하더래요. 철현이도 원장님 저 왔다고. 그러면서 저 친구놈 이놈 건강검진 좀 해주시고 간단하게 영양 수액이라도 한 발 놔주시라고. 이 새끼가 요즘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얼굴이 이 모양 이 꼴이다고 친구로서 못 보겠다고 해갖고 그냥 철현이가 건강검진에 막 진짜로 영양제 주사까지 놔주면서 힘내라고. 내가 더는 못해 미안한데 힘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링게까지 다 맞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맥주 한 잔 먹으려다가 맥주를 다시 놨대요. 옆에서 이렇게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까지 부끄럽지만 물어봐준 와이프가 있고 내가 다시 못 일어날 이유가 없다. 술 먹지 말고 힘을 내자. 파이팅 하자. 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보려고 진짜 미친 듯이 동분서주를 했대요. 진짜 미친놈 마냥. 자존심이고 간이고 쓸개고 다 내버리고 그냥 미친 듯이 돈 구하러 돌아다녔대요. 회사는 굴려야 되니까. 최악의 순간에는 회사 반절을 날리자 이 생각까지 했대요. 반절을 날려서 돈을 차입을 해서 직원들 월급은 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미치죠. 그렇게 딱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형님이란 분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형님이란 분을 만나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이 형님이 아는 이제 그쪽 나쁜 부류의 사람들 중에는 근래 들어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없다. 도저히 못 찾겠다. 이 형님도. 그래가지고 아 형님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제가 뭐 이러지라고 근래 뭐 와이프를 처음에 이렇게 좀 의심했었는데 아 제가 그건 잘못했고 그래도 뭐 친구놈이 이렇게 도와주고 뭐 해가지고 참 너무 고맙다고 그 친구도 지금 사정이 많이 안 좋은데 이렇게까지 나 도와주고 얘기하니까 그 형님도 그래도 네가 인생은 잘 살았다. 그런 친구가 있고 넌 꼭 일어설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형님 가시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이제 조금 시간 보내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SNS죠. 네. SNS를 이렇게 넘겨보는데 솔직히 왜 넘겨봤냐면은 연락할 사람을 좀 찾은 거예요. SNS에서. 그러고 있는데 철현이란 친구의 SNS가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래에 바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진짜 고가의 시계, 그 다음에 옷, 신발, 차 이거를 한 2, 3일 전에 지금 산 거예요. 다. 그리고 밑에다가 뭐 요즘 말로 플렉스 딱 써놓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쇼핑이 최고야.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이 근래에 스트레스 푼다고 산 것만 해도 돈을 더하면 이게 1억이 넘어요. 지금 1억이 뭐야? 차까지 하면은 지금 2억이 넘죠. 차까지 하면은 섭섭하죠. 순간 아 뭐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섭섭은 한데 뭐라 화는 못 내죠. 이게 힘든 시기에는 사람이 더 소심해지니까 꿍했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TV는 틀어놓고 이렇게 천장 쳐다보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왜 그냐고. 그래서 내가 속이 좁은가 보다. 차련이가 저번날에 도와줬는데 거기서 내가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SNS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진짜 얼마 전에 만나고 얘기했는데도 힘들다고 돈 없다고 한 놈이 뭐 플렉스 한다고 차 사고 명품 사고 이런 거 보니까는 씁쓸하다고. 나는 나고 걔는 걔지만 나도 아는데 좀 섭섭하다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근데 오빠 그 철현이 그 오빠 있잖아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걔가 왜? 그 오빠가 이렇게 돈이 많았어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도 뭐 걔도 사업하니까. 아니 그 오빠 사업체가 이런 차 사고 이런 명품 사고 할 정도 사업체는 아니잖아.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물론 그렇긴 한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는 오빠 철현이 오빠 이 양반 이상하다고. 그래서 왜? 오빠 잘 생각해봐. 이거를 플렉스 할 정도의 돈이 갑자기 생겼다고? 난 좀 철현이 오빠라는 사람이 의심이 되네? 이거 철현이 오빠라는 사람 좀 알아봐. 이건 좀 이상하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에이 왜 그러냐고 들여보내놓고 거실에 앉아 생각을 하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놈이 이렇게까지 돈을 쓸 수 없는 사업체고 형편인데 이거는 지금 점프를 해도 너무 점프를 한 거예요. 지금 갑자기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이 정도 돈이 났다고? 생각을 하다가 돈이 텄고 이 생각이 혼자 생각을 하다 보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버리죠. 혼자. 아침에 10시쯤 철현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친구 뭐해? 딱 전화하니까는 나 그냥 있지. 그러니까는 야 SNS 봤어. 뭐야 차랑 야 너 잘 나간다. 얘기를 하니까 철현이가 아니야 이번에 와이프가 꼼쳐놓은 돈 어디 있다고 해가지고 와이프가 나 몰래 이렇게 사버렸네. 그지 네 돈이 아니고 와이프. 그러니까는 야 내가 뭔 돈 있어. 내가 돈 있으면은 너 엄마 너부터 도와주지. 와이프가 미리 다 사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얘기를 하니까 그니까 말이다 임마. 부럽다 야. 좀 주변에 좀 잘 나간 사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줘 하고 전화 끊은 거예요. 그냥 끊고 나니까 왠지 모르겠지만 미친 듯이 약이 오르고 의심도 무지무지하게 지금 들고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는 형님을 또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님 그 흥신소 그 애들 다른 거 알아보지 마시고 하면서 철현이 연락처하고 이름을 넣어준 거예요. 얘 거 좀 신상 다 한번 까볼 수 있어요? 돈은 좀 들어도 되니까 그 정도 돈은 내가 준비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털어주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형님이 야 얘 네 친구 아니야?
라고 얘기를 다 했대요. 친구인데 갑자기 얘가 어디서 뭔 돈이 났나 모르겠지만 갑자기 명품 쇼핑을 하고 고가의 차를 구매를 하기 시작을 했다. 의심이 간다. 그래? 일단 알았어. 알아보고 내가 이거 알아보는 비용이랑은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나중에 하고 내가 알아볼게 하고 이제 그 형님이 가신 거예요. 네. 똘비가 앉아가지고 저 형님이 이제 알아볼 때까지 난 어떻게든 또 이제 돈을 틀어막자 해가지고 진짜로 처절하게 돈 알아보면서 내일 막을 거 오늘 어떻게 해갖고 막고 이런 생활을 이제 조금 보내고 있는데 그 형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얼굴 한번 보자고. 아, 형님 알아보셨냐고.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만났대요. 만났는데 일단은 이 철현이라는 사람 계좌는 변동이 없다. 솔직히 우리 쪽에서도 힘들게 요즘 너 알지 않냐 이런 거 알아보기 힘든 거 진짜 어떻게 알아봤는데 얘 계좌 잔고는 변한 게 없다. 그러면 와이프한테서 돈이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알아보기는 힘들다. 돈도 훨씬 많이 들 것 같고 일단 철현이라는 이 사람은 네가 생각하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와이프까지 알아보려면 돈이 얼마가 드냐고 얘기를 하니까는 돈도 돈인데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금 몸 좀 사려야 될 것 같다고 너 때문에 많이 들쑤시고 다녀가지고 몸 좀 사려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형님 알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씀 주신 금액은 제가 입금해 놓겠다고 그렇게 이 형님하고 하고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철현이라는 애가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현이 집이 어딘지 아니까 집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린 거예요. 철현이를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얘가 전화를 했대요. 철현이한테 어디냐 그러니까 나 지금 나 모임 있어가지고 와서 술 한잔 빨고 있다고. 아이고 그냥 저녁에 나도 너랑 술이나 한잔 하려고 했지. 알겠다 잘 놀아라. 그냥 끊고 얘는 밖에 있구나. 네.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린 거예요. 몇 동인지 아니까 그 근방에서. 얘 차도 SNS 올라온 거 알고 새벽 시간이 느지막하게 가니까는 그 녀석 차가 들어오더래요. 탁 차가 이제 들어오는데 대리기사인지 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리기사는 아닌 걸 알겠더래요. 대리기사가 정장을 입고 있진 않죠. 뭐야 이제 개인 기사까지 채용한 거야? 미친 이 회사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하네. 그리고 차를 주차하고 얘는 올라가고 이제 기사는 그 차를 가지고 다시 가잖아요. 보통 기사가. 네. 똘비가 쫓아간 거예요. 그 차를. 쫙 쫓아가가지고 빵빵빵빵 해갖고 한쪽에 차를 세우라고 해갖고 한쪽에 차를 세우게 하고 내려서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시냐고. 철현이 직원분 되시죠? 그러니까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 철현이 친구라고. 나 철현인 줄 알았는데 기사님이셔갖고 깜짝 놀랐네.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저 뭐 일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막 오셔갖고 내가 몰랐구나. 아유 우리 철현님 회사는 나날이 번창하죠. 점점 막 회사 규모 그냥 죽이잖아요. 얘기를 하니까는 뭐 제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얘기를 하길래 똘비가 그 회사 그 무슨 동에 있는 그 회사 그거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맞아? 회사를 지금 키우거나 확장을 하진 않았구나.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기사를 부리면서 이렇게 이 차를 사가지고 돈을 쓸 수는 없는 앤데 일단은 그 뭐 개인 수행비서까지 겸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맞다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가시라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와이프가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와이프가 얘기를 했대요. 내가 여러저러 몇 가지 알아봤는데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철현이 일 수도 있겠다고. 이거 좀 큰다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일단은 오빠 너무 나대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오빠 좀 조심히 항상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 다음날 철현이한테 또 전화를 했대요. 못 참겠더래요 사람이. 예. 철현 얼굴 좀 보자. 철현이가 그래 어디 좀 보자. 그래갖고 이제 만났대요. 카페에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일부러 이제 그런 유의 얘기는 안 하고 일상적인 얘기를 좀 하다가 야 철현아 나가서 우리 드라이브나 좀 하자. 나 답답하다. 네 거 새 차나 좀 태워줘라. 그래갖고 철현이 차 타고 교회로 좀 나갔대요. 그래갖고 야 한쪽에 세워라. 담배 한 대 피자. 한쪽에 세우고 담배 피면서 철현이한테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 좀 솔직해지자 철현아. 나는 솔직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네가 지금 이 차를 끌고 너 개인 기사 있는 거 내가 안다. 네 와이프가 그렇게 부자였나? 야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는 철현이가 내가 너한테 도대체 뭔 얘기를 해야 되냐? 불더래요. 그래 알아. 뭔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솔직히 내 상황에서 두 가지가 있어. 섭섭하기도 하고 의심도 돼.
첫 번째로는 네가 이 정도 가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쌩깐 게 솔직히 섭섭하고, 네. 두 번째로 네가 좀 의심이 된다. 갑자기 네가 이러니까 돈의 출처를 나한테 좀 알려줄 수 있겠냐? 제대로 확인을 좀 시켜다오. 그러니까 철현이가 담배를 뻑뻑 피다가 친구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망가졌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게. 첫째, 내가 슈퍼카를 뽑든 외제차를 뽑든 집을 이사를 하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내가 100억 있고 1000억 있어도 너한테 10,000원만 빌려줄지 100만 원 빌려줄지 내 마음 아니냐? 그게 섭섭하다고? 첫 번째로 네 생각은 잘못된 것 같다. 두 번째, 돈이 어디서 났냐고? 왜? 나는 돈 벌면 안 되니? 내가 어디서 뭔 돈을 벌었나 너한테 다 일일이 보고를 해야 돼? 내 거 계좌를 다 열어서 보여줘? 나는 거리낄 게 없어. 다만 내 거 계좌를 열어서 너한테 보여줬을 때 이상이 없으면 너 네 거 회사 나한테 넘길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네가 말한 대로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되게 굴욕적이었대요. 그 순간들이. 미안하다고. 내가 요즘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활가닥한 것 같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철현이가 한숨을 팍팍 그냥 막 내쉬면서 친구야, 내가 친구고 너한테 내가 항상 조심스러우니까 이런 류의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다. 친구다 보니까 너만 인맥 있는 거 아니다. 나도 인맥 있어. 먼 데서 찾지 말고 말이야. 니네 집 안에서 한번 찾아봐라. 얘기를 하더래요. 오. 무슨 소리야? 나는 알아볼수록 네 처가 의심스럽다. 뭐라고? 너는 내가 지금 차 바꾸고 뭘 샀다고 의심을 하지만 왜 네 장인어른 차 바뀐 거랑은 모르냐? 얘기를 하더래요. 예. 뭐라고? 야, 네 장인어른 차 바뀌었어. 물론 엄청 고가의 차는 아니지만 갑자기 차가 바뀌었다고. 그리고 네 와이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기가 참 어렵다만 네 와이프 백화점 요즘 많이 다니더라. 그건 아냐?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나도 개인적으로 네 주변부터 나도 한번 봤어. 니네 직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만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야. 나도 돈 주고 다 알아볼 수 있어. 막말로 나 너한테 돈 빌려주고 내 돈 너한테 묶여있어. 임마 너 잘못되면 나 그 돈 날리는 거 아니냐. 나 알아봤는데 내 결론은 이 와이프가 수상하다. 네 와이프부터 단속 좀 하고 나한테 따져라. 야, 얘기를 하더래요. 알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일단은 내 와이프부터 확인해보겠다고. 철현이가 똘비한테 얘기를 해주더래요. 집에 가서 티내지 말고 조용히 알아봐라. 와이프고 나발이고 네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보고 결론을 내야 되는 거다. 섣불리 나한테 말하듯이 질문하지 말고. 알았다고. 집에 가가지고 새벽 한 4시쯤 늦은 시간에 부시시 일어나갖고 옷방을 가본 거예요. 옷방을 가가지고 여기저기 한번 뒤져본 거예요. 막 뒤져봤더니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고 와이프 거 핸드백에서 와이프 거 차키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주차장 내려가서 와이프 차 트렁크랑 여기저기 열어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트렁크에 일단은 구두도 참 많았고 처음 보는 고급스러운 천으로 된 케이스에 감겨져 있는 백들이 트렁크에 진짜 한가득 들어있더래요. 예. 백 샀네. 갑자기 이 여자가 돈이 어디서 났지? 이런 브랜드를 트렁크에 넣어놓을 리는 없는데. 그래서 블랙박스를 뺐어요. 예. 칩을 빼가지고 그 새벽에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여기저기 이제 백화점이랑 들른 거 최근 영상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소리는 녹화가 안 돼 있더래요. 쇼핑을 진짜 하긴 많이 했네.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조금 추궁을 해야겠다. 아침 동도 안 터는데 와이프를 깨운 거예요. 일어나 보라고. 당신 일어나 보라고. 와이프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당신 나한테 똑바로 얘기하라고. 당신 차 트렁크에 있는 백, 구두 그런 것들 다 어디서 난 거냐고. 백화점과 쇼핑할 때는 지금 당신이 어디냐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이프가 한숨을 막 쉬면서 오빠 힘들다고 지금 나한테 히스테리 부리는 거야? 막 뭐라 하더래요. 아니 뭐야?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주식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다고. 물론 오빠를 틀어 막아줄 이럴 돈은 아니지만 딸내미 백 사고 구두 사고 아빠 차 좋은 건 아니지만 오래된 차여가지고 아빠 차 한 대 새로 사시고 그랬다고. 아빠 주식으로 번 돈으로. 아빠한테 지금 전화해볼까? 내 거 백이랑 누가 사준 건가? 아빠랑 백화점 갔다고. 지금 아빠한테 전화 넣어서 확인하라고. 알았다고. 확인한다고.
확인해서 맞은 거면은 내가 정말 사과할 테니까 미안하다고 했더니 와이프가 미안은 아니고 확인되면은 이혼하자고. 당신하고 내 이런 식으로 못 살겠다고. 근데 여기서 똘비도 물러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이제 7시가 좀 넘어가지고 장인어른한테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를 든 거예요. 아버님, 저 똘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와이프 혹시 얼마 전에 뭐 가방, 구두 뭐 이런 것 좀 사주시고 하셨냐고. 예.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이번에 뭐 친구가 뭐 알려준 곳에다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엄청 올라버려가지고 딸내미랑 조금 사줬다고. 자네 요즘 힘들다며. 그래갖고 우리 딸내미 내가 좀 챙겼는데 왜 뭐 때문에 그러냐고. 아니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죄송합니다. 끊고 와이프를 바라보니까 와이프가 됐냐고. 당신이랑 못 살겠다고. 나갈란다고. 막 짐을 싸더래요 와이프가. 가서 말렸죠. 여보 미안하다고 막 말리는데 와이프가 짐을 싸다 말고 씩씩거리면서 당신 진짜로 머리 미친 거 아니냐고. 나도 미친 거 같다고. 그러지 말고 여보. 내가 아버지한테 조금 받은 용돈이 있다. 용돈이 있으니까 여보 나랑 같이 바람이나 쐬고 옵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회사 일단은 한 보름 정도 굴러갈 돈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든 뜯어내려니까 바람 좀 쐬고 와서 사람답게 다시 좀 스타트하라고. 내가 그 기회는 한번 당신한테 주겠다고. 내가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러면은 나랑은 여기서 끝내자고. 내 말 안 들을 거면. 그래가지고 아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하겠다면 그렇게 하자. 알았다.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는 당신도 짐 준비하라고. 무슨 짐? 하루 이틀 있다가 바람 쐬러 해외로 나갈 거니까 준비하라고. 알았다고 여보 나 진짜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제 쪽팔리기도 하고 무안하니까 집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철현이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야 나 쪽만 무지하게 팔렸다. 얘기를 한 거예요 철현이가. 그러니까는 나한테도 너 실수했고 재수 씨한테도 뭐 나 때문이긴 하지만 실수해버렸네. 미안하다. 얘기하더래요. 너 좀만 잘 알아봤어야지. 그러니까는 야 친구야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여행이나 좀 갔다 오자. 그러더래요. 여행을 가자고? 언제? 아이 뭐 곧바로 내가 준비하려니까 갔다 오자. 바람이나 쐬고 오자.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엄마 나 와이프랑 여행 가기로 했어. 그랬더니 네가 지금 뭔 정신으로 막 여행을 가? 그러니까는 와이프가 돈 있다고. 그거 아니면 이혼한단다. 와이프랑 갔다 와야지. 그러니까는 철현이가 야 와이프한테는 너 살려줄 사람 있다고 말해 임마. 그러더래요. 예. 뭐? 그랬더니 내가 잘 아는 돌비 사장님이라고 있어. 이 돌비 사장님이 재산이 조단이야. 그분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더니 네 거 사업체 규모랑 이런 걸 다 파악을 했나 봐. 출자를 좀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사장님 만나 뵙고 너도 내가 말하는 서류 준비해가지고 충분히 넘기고 남을 돈 빌려가지고 회사 일으키자. 내가 거기까지 해주려니까 다만 너 임마 나중에 나 잊으면 안 된다.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가. 예. 진짜냐고. 그분 한국에 안 계신다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여행 가자고 한 거라고. 친구야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 친구야. 언제 갈 거냐고. 일단 그분도 일정이 바쁘니까 일단 짐부터 싸놓으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집에 이제 다 또 막 들어온 거예요 또. 와이프가 여보 나 티켓팅 준비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죠 와이프한테. 여보 지금 우리 여행 갈 때가 아니라고. 철현이가 돌비 사장님이라고 있디야. 그 사장님이 어마어마한 재력가인데 철현이가 얘기해가지고 우리 사업체 분석 끝났고 이번에 출자를 좀 해주신대. 나 가가지고 서류 보여주고 우리 회사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이프가 누구랑 간다고? 철현이랑. 오빠 그 돌비라는 그 사장님에 대해서 뭐 들어본 적이나 있어? 그러더래요. 예. 아니 없어. 오빠 정신 차려. 철현이란 사람 내가 말했지 의심스럽다고. 오빠 여자 말 들어. 나 오빠 마누라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에이 야 임마 그 말이냐 방구냐. 그러니까는 오빠 철저하게 알아보고 거기 가지마. 오빠 거기 가지마. 오빠 거기 가면은 왠지 꼬리 자르기 당할 것 같아. 오빠 절대 가지마. 야 회사를 살려준다는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니면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서 그냥 방으로 팡 닫고 들어가 버리더래요. 똘비는 이제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말하는 게 내일이라도 지금 뱅기 뜰 것 같은데 한숨만 뻑뻑 쉬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철현이 쪽으로 가야죠. 회사를 살려야죠. 근데 철현이가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막 조단위의 부자라고. 조단위의 부자면 알아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흥신소 뭐 그쪽 하신다는 형님부터 시작해서 몇 명한테 급하게 물어본 거예요. 네.
전화 돌려서 외국에 무슨 나라인데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돌리는 돌비라는 사장님이 계신다는데 혹시 알아봐 줄 수 있겠냐고 막 이제 여러 명한테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다 똑같이 하는 말이 그 정도 액수를 굴리는 사람이면은 나라를 얘기 안 해줘도 알 것 같다고, 한국 사람이면. 네. 대부업 쪽에서도 이거 큰 손 중에서 미친 큰 손일 건데 그 모를 수가 없는 거다. 그냐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갖고 혼자 고민을 막 하는데 와이프가 나오더래요, 다시. 여보, 진짜 내 말 들으라고. 철현이란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아닌 것 같다고. 오빠, 이 진짜로 여자의 촉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데, 똘비도 철현이가 얘기해주는 그 돌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케이, 알겠다고. 나도 안 그래도 좀 찜찜하다고. 그럽시다. 그렇게 합시다, 여보.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내일 모레 몇 시 비행기니까 여보 바람 쐬고 제발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합시다.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철현이한테 갈까 말까 고민을 막 하다가 와이프를 따라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똘비는 세상에 없어졌어요. 2번 다시 똘비를 볼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 예. 이야기가 좀 급하게 끝나는데, 뭐야,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업에 쩐주가 있고 이 쩐주의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다들 쩐주를 남자로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와. 쩐주가 여자입니다. 쩐주가 여자고요. 이 쩐주분이 자기가 큰 재산을 불림에 있어서 첫 스타트를 어떻게 끊었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가져온 거예요. 예. 이 여자는 집이 부유하지 않았어요. 네. 당연히 돈 보고 똘비라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고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래도 돈이 없다 보니까 물건을 하나 사든 뭘 하든 마치 적선하듯이 그렇게 옆에 있어야 됐고, 이런 삶을 살면서 본인이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진 않지만 참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쯤 철현이란 사람이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면서 철현이란 사람하고 가까워진 거죠. 바람이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철현이란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 PC 그쪽 관련해가지고 네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랑 OTP랑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으면 우리 쪽에서 똘비 PC를 해킹을 해놓을 테니까 준비를 좀 하자. 돈을 한번 쪽 빨고 너랑 나랑 그 돈 잘 논아갖고 또 너는 새삼 시작하면 되고 난 나대로 살면 되고, 이렇게 작당 모의가 들어간 건데, 철현이라는 사람이 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당한 걸 그대로 돌려줬던 거예요, 지금. 철현이라는 사람이 힘들었을 때 똘비한테 몇 번 부탁을 했었어요. 나 좀 힘들다. 좀만 도와주면 안 되냐? 똘비가 야, 나도 요즘 힘들어. 너도 알다시피 이번 달 부가세 마감이야. 이번 달 뭐 내야 돼서 업체에 돈을 줘서. 근데 이 맨날 차가 바뀌고 맨날 비싼 데서 술 먹고 맨날 노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철현이가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철현이가 뭔가 판을 짰고 거기에 똘비가 걸려들였고 똘비 마누라고 똘비 돈을 쪽 빨아들인 데까지 성공을 한 거예요, 지금. 예. 근데 문제는 똘비를 처리를 해야 돼요. 이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냐. 모든 거를 다 잃어버린 자가 해외에 나갔는데 행방불명이 됐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건 도피죠. 예. 그냥 도망간 거예요. 빚쟁이한테 시달리다 도망간 거예요, 그냥. 한국 땅에 있기가 힘드니까 외국 나가서 지금 잠수를 탄 거예요, 똘비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러면은 똘비 와이프랑 철현이랑 서로 못 데려가서 안달이었냐? 예. 똘비는 인센티브였어요, 인센티브. 둘 중에 데리고 가는 놈이 똘비 팔아가지고 돈 추가로 버는 거예요. 예. 인센티브 서로 먹으려고 서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싸우다가 똘비 와이프가 이긴 거죠. 그래가지고 똘비는 와이프를 따라서 외국을 나갔는데, 실제로 똘비 와이프가 뭐 거기까지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똘비는 와이프를 택했고, 누구를 택했든 결과는 똑같았지만 사라진 거죠. 회사도 사라졌고 똘비가 갖고 있는 돈, 은행에서 빌린 돈 다 사라졌고,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불을 좀 일궈서 대부업체 쩐주가 되신 어떠한 여사님의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와, 아니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똘비 분에게 이 얘기를 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행방불명이 됐다면 이 이야기를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예. 그쪽 대부업을 전에 했던 형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 형님 오야붕 보스가 있을 거고 그 보스가 돈을 빌려오는 쩐주 중에 한 명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쪽 업계에서 이분에 대한 얘기는 정말 유명하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예. 모든 세상 사람들은 똥을 빨아먹고 산대요, 똥. 그게 이제 돈을 똥이라고 표현을 하더만요. 아, 예. 작은 수레바퀴가 한 바퀴 구를 때는 똥이 조금씩밖에 안 떨어지는데 이 수레바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바퀴 돌 때 떨어지는 똥이 어마어마해진대요. 예. 그러면 사람이 모든 직장이나 저나 마찬가지지만 정말 작은 수레바퀴를 열심히 굴리면서 사는 거지만 이 여성분은 이런 모종의 사건을 한 방 터트림으로 인해서 수레바퀴 크기를 확 키웠다. 자기는 돈 벌고 싶으면은 어떠한 나쁜 짓을 해서든 수레바퀴 크기를 무조건 키워라. 그러면 그다음부터 너한테 한 바퀴 구를 때만 떨어지는 똥의 크기가 달라질 거다. 이러면서 이제 조금 몇 명한테 얘기를 해주고 다닌 얘기를 일대기죠. 일대기 성공신화. 와, 진짜로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요. 동맥고마님.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일단은 제가 비행기 티켓을 2개를 끊어놨어요, 돌빈님. 잠깐 바람 쐬고 오시죠. 저랑 같이. 뭐 당일치기도 괜찮으니까 일단 외국 좀 가시죠. 금요일날 가서 일요일날 오시게요. 비 많이 와요. 비 월요일에 많이 와서 방송에 비 지장없게.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 안 떠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가고 싶어. 그러니까 당연히 동맥고마님이랑 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 악천후라서 비행기가 뜨질 않습니다. 일단 나와보셔요. 예. 뜨나 안 뜨나 보게. 자, 일단은 저는 동맥고마님 때문에 한 가지 네. 트라우마가 생긴 건 사람을 못 믿겠어. 진짜로. 가족도 못 믿겠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진짜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 가장 결정적인 그거 아닙니까? 결국 돈 앞에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이번 케이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다 무너지는 거라서 돈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을 못 믿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솔직히. 세상은 썩었어. 진짜. 와, 진짜 제대로 썩었어요. 제대로. 예. 아. 좋은 거 많잖아요, 돌빈이 아시잖아요. 아무튼 오늘 동맥고마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발 사람을 믿는 그날까지 우리 동맥고마님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누가 비행기 타자 그러고 여행 가자 그러면 한 번쯤 의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맥고마님이 저에게 비행기 타자고 한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서 악천후를 일단 들이댔지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